제주항공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수르붓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6.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9%가 감소했습니다. 항공유 회전율이라는 것을 정해봤고 16.5회전으로 나타났고 PBR은 1.77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비용의 성격적 분류, 상품 부문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무한항공 추락 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4,273억 원을 달성해서 16.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은 16.9%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가 22%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5.8%가 감소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14.9%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0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9% 감소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원가 생산성도 0.0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궁금사항은 매출 원가가 뭐가 올랐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지죠. 수르붓 회계는 일단 큰 줄거리를 손익계산서 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주로 항공유 사용을 매출 변동비로 인식을 했습니다. 4,349억 원을 써서 18%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1.8%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항공유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붓 금액상으로 15.4% 증가했고요. 금액상으로 수르풋율은 0.5%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항공유 가격이 상승을 했다면은 판매 가격, 그러니까 이제 이 승객 요금 가격은 그만큼 못 올렸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선은 원재료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항공유 가격이 올랐다라고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수르풋율 0.5% 내려갔고 운영 경비가 22.9%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2로서 0.07포인트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수르풋 영업이익은 1,050억 원대로서 23.9%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억 원대가 좀 적은데 제조업이 아니니까 이런 차이가 조금 나는 정도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이 1억 6,100만 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기내 면세품 판매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저장품은 유지보수용 자재도 있겠지만은 항공유도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액상으로 보면은 재고도 없이 그때 급유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체 저장 시설이 일부 있어가지고 아마 이 항공유를 비행기에 급유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4억 3,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에 상품이 있으나 매출액에서 상품 매출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장품은 유지보수용 제재와 항공료를 포함한다고 인식하고자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표기한 게 없습니다. 연료 유류비를 재료비 있죠. 18%가 그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그 매출원가 재료비로는 그 연료 유류비 하나만 선택을 했고 18% 증가가 했고 운영 경비는 22.9%가 증가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7,476억 원이 제조업으로 치면은 가공비인데 여기서는 현장 운영 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또 뭐 사무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비율이 13% 아니 1.3%가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그 재료 비율은 1.3%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공유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1차 추론을 하고는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이 분석을 해나가면서 설명할 길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재고자산 명세의 상품이 있다면 재고자산 변동에 그 변동액이 표기돼야 합니다. 별도 상품 매출 원가로 표기했다면 재고자산 변동에 상품 변동액은 표기할 필요가 없으나 표기한다면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C 부분에 상품 매출원가가 하나 들어가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모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대한항공 거를 한번 핸들링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재고자산 회계에 대해서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회사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표기를 안 했으니까 요거는 상품의 증가액만 좀 했는데 그만큼 차이가 나고 총 그 제조 비용이지만 총 원가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도 그 상품 증가액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은 증가액은 일치를 합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213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20.8% 크게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79명이 증가했고요. 인당 평균 임금은 8,120만 원에서 9,260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 직원도 증가한 거는 맞지만은 인당 평균 임금으로 보면은 아마 잔업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았겠느냐. 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어쨌든 연간 임금이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 14% 인상이 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 생산성 노동 공백들은 참고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분석을 하는 거고요. 공항 관련비가 28.8%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이런 공항 관련비 같은 것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게 이 매출 원가가 증가한 데 크게 기여를 했고 판매 수수료가 크게 나가는 건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크게 32.8%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비가 있죠. 유지보수를 잘 해야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으니까 이게 32.8%로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 매출 원가가 많이 증가한 원인이 이 세 가지 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항공기 수요가 많고 운행이 많다면 공항 관련비가 자동으로 올라갈까요? 이게 어떤 고정비 성격으로 나가는 걸 수도 있다. 일회 사용에 따라서 여러 공항을 사용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판매 수수료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면세품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은 여행사를 통한 티켓 수수료 이런 것도 좀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또 경쟁 관계도 있어서 판매 수수료율이 좀 오를 수도 있겠고요. 정비비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작업량이 많았다 이렇게 또 좀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는 그 저장품 사용액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인건비가 지금 그 평균 임금이나 직원 수 증을 좀 살펴본 건데요. 3분기 거의 그 전체 인원이 3,188명이었고 2023년 말에 3,068명이었고 2022년도에는 2,833명이었고 2021년에는 거꾸로 2,99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녀 평균 임금이 나와 있는데 의외로 남녀 평균 임금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항공회사가. 아마 그 기장의 월급들은 되게 고임금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어떤 사무행정 이런 것보다도 요렇게 봐가지고는 요거 가지고 남녀 급여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성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 이렇게 되네요.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화려한 직업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보면은 아니올시다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네요. 이런 게 있군요. 그래서 이것을 연간 인원수 대비 1인당 매출액을 해보면은 2023년에 매출액이 144.3%나 1년에 이만큼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저가 항공 쪽이니까 제주항공이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2022년도가 더 크게 증가했어요. 156.9%. 2021년에 2,700억 정도뿐이 못했는데 2022년에 6,956억 원, 2023년에는 1조 7천억이나 크게 계속해서 항공기 제주항공의 매출액이 이 정도는 거의 폭증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직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5.4%를 감소시켰어요. 이게 좀 문제점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그 직원 수의 그 정비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요것이 제가 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매출액 증가액이 16.1% 증가했고 직원 수는 5.9%가 증가했고 인당 매출액도 9.6%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매우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행평가지표로서 항공유 회전율을 평가지표로 잡아봤어요. 이것은 연료 항공유 사용액 나누기 재고액으로 했습니다. 전체 재고액으로 했어요.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요. 항공유 재고라고 별도로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보면은 회전율은 상승을 했고 스루픈율은 내려갔습니다. 제조업으로 치면은 이게 이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50.5%에서 39.4%로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돈을 벌어서 차입금을 갚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성과지표가 이렇게 그 역방향이면은 세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 것을 여기도 적용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 항공유 가격이 내려갔어야 되고 항공운임이 인하가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전율을 수량으로 해봐야 된다. 항공유 하나만 가지고도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것이 얼마인지는 외부에서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항공유와 해외가 있는데 단순 평균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총 급유액 나누기 총 사용량이니까 평균 단가로 한 거니까 4.8% 내려갔고 2023년도에는 19.1%나 항공유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항공운임 세 가지가 있는데 국내선, 국제선, 화물 국내선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국제선이 내려갔고 화물 운임이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단순 평균할 수밖에 없었어요. 2.9% 인하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원료 항공유 하락률에 비해서 뭐 다른 매출원가도 있겠지만은 항공운임은 그만큼은 못 내렸다 하지만은 두 가지가 다 내려간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번에 그 사고가 난 게 B737-800인데 174석에 있는 여객기가 있고 189석이 있죠. 이번에 그 사고 난 항공기는 181명이 탑승했다라고 거의 빈자리 없이 운행을 했습니다. 화물기는 F라고 되어 있네요. 18톤을 실는 그 화물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말씀드린 거를 요약표를 해보면은 1, 2차 모수는 상품이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품 매출액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이 정도 원인이 아니겠느냐, 모순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시된 보고서 데이터 가지고는 다른 원인을 모순을 해소할 길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공유 회전율 상승했고 스루픈율 하락했으니까 제조업 기준에서 분식회계 개연성을 세워보는데 반증을 하려면은 항공유 가격이 하락했고 항공유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고 증감액 가지고 이런 것 쭉 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이 투명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3년 매출액 대비 지금 3분기까지의 매출 진도율이 84%니까 3분기까지 팔린 만큼 연말까지 그 추세대로 판매가 될 것이라는 단순 통계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서 1 플러스 25% 산식을 적용을 해서 운영경비와 영업이익 목표를 더해가지고 요거를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판매 매출 예상액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1조 7,841억 원 정도 할 것 같고, 매출 재료비 항공료 기준으로 해서도 1 플러스 25% 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그 매출액을 예측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조 7,800억을 했다면 1,271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항공료 회전율 실적이 22회전입니다. 연말까지 예상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그 24회전을 할 수 있는지, 뭐 화물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운항 횟수가 늘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회전율을 올린다 그러면은 매출액도 증가할 것이다. 왜 이런 논리를 세냐면은, 거창하게는 머니스택 곱하기 머니턴이 경제 규모다라는 거시경제 이론을 여기다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고와 인벤토리 턴이 매출 규모가 된다는 거죠. 이거의 논리에 의하면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것은 합리적인 그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1조 9,483억 원을 달성하게 되면은 운영경비도 더 늘겠죠. 이 매출 재료비 증가율 곱하기 5위를 맥시멈, 요거를 또 줄여볼 수도 있어요. 또 좀 뭐 절감을 하는 게 있다면은. 그러나 맥심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1조 8,020억 원대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액의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은 아니지만 여기에 적용해도 딱 맞아 떨어지고요. 판매액과는 원가액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큰 금액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주가는 8,210원으로서 연초 11,730원보다 3,520원이 하락을 했고, PBR은 1.77이고 전년도 2.92에 비해서 114%나 감소를 하락을 했습니다. 주주 내역을 보면은 애경자산관리주가 18.91%, 최영석 씨, 최동석 씨, 최승석 씨, 장영신 씨 7.43%인데 이 애경그룹의 회장님이죠. 그리고 외국인이 5% 이상은 아닙니다만은 4.4%, 0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무한 대형 사망사고로 유족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나 그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부가 보상하더라도 정부는 제주항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겠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지, 우리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유족 보상금에 대해서 뭐 특별법까지 만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민간 항공 업체로서의 이 사고 책임에 대한 유족 보상금도 이쪽에서 좀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그건
상도위를 따지든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사고 이런 뭐 보험도 뭐 들었을지 어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비행기를 판 이 보잉도 뭐 현장에 온다 하는 얘기 뉴스도 있고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전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별도로 스로프 타임즈의 그 견해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비 불량이냐, 그 다음에 기체 불량이냐 그런 거가 다 아니고 오로지 철새 충돌에 의한 거다. 그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장의 역량 또 어떤 말하자면 공항 관제탑과의 어떤 효과적인 어떤 운항 여러 매뉴얼 이런 것들이 적절했을지 여부 등은 계속해서 좀 논쟁들이 일어날 일이라고 느껴지네요. 뉴스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만은 사실 이런 근본 원인이라는 게 저로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선은 남의 탓을 하기 이전에 우리로서 충분히 정비를 잘 했느냐, 유지보수, 메인터넌스를 항공기 메인터넌스를 제대로 했느냐, 이거에 방점을 두고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 왜냐? 매출액은 증가하고 하는데 일이 많아지는데 직원수는 거꾸로 2022년에 줄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